현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사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상승 때문에 그 상승 폭도 거셌고 다시 800 위로 올라오는 듯 했는데 계속 이 780, 800이라는 포인트 지지가 너무나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던 것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탑5 안에 3개가 2차 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만 올라갔고 이쪽만 매수하다 보니까 올라갔던 건데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데 이 2차 전지 쪽만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엊그제는 대량 매수했고 어제는 엊그제 대량 매도했고 어제 대량 매수, 그다음에 오늘 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 사실 FOMC 회의 경계감에 있어서 매파적인 발언은 좀 평이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 빨릴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까지 외국인 매수 때문에 올라왔던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조정이 받는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동안 급등한 2차 전지 못 사갖고 아까 안타까웠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날에 이런 종목도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는 거고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금리 인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조정은 또 짧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주축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시장보다는 종목 장에서 대응한다면은 여전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좀 좋은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지금 시장은 작년과는 판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급락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에 좀 못 벗어난다면은 수익 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히려 더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로서 오늘 좀 모멘텀이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랑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폐배터리, 리튬주들의 낙폭이 큰 건 맞는데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 계좌를 열면서 환호하시는 분들보다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종목으로 버텨봐야 되는지 오늘 그런 두 종목 공개해 드릴 테고요. 그 전에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모멘텀이 확실해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삼성의 M&A 밑그림을 말씀을 드리면서 디자인하우스를 말씀드렸고 디자인하우스 중에서 가장 큰 종목이 바로 에이지 테크놀로지다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M&A를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분야를 보고 있죠. 설계자산, 디자인하우스, 그다음에 후공정인데 이 디자인하우스 쪽을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디자인하우스 기업에서 가장 큰 에이지 테크놀로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올라온 자리였습니다만은 오늘 거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삼성의 M&A는 지금 뭐 하긴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회장에 의하면은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설계자산,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근데 지금 디자인하우스가 TSMC가 이 파운드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디자인하우스를 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쪽으로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만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제가 꾸준하게 좀 바닥부터 말씀드렸는데 가온칩스는 그러니까 에이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우스 가장 큰 기업입니다만은 지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습니다만 이 삼성의 12개 파운드리의 12개 디자인 솔루션 기업 중에서 이 베스트 디자인 그러니까 12개 기업 중에서 1등을 한 거죠. 이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를 2번 연속 수상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력 면에서는 이 가온칩스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에이지 테크놀로지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아직 급등이 안 나왔죠. 그런 관점에서 가온칩스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두 종목 보는 바와 같이 시장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최근에 두 정도 많이 안 나왔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새롭게 지금 정책 모멘텀에 들어가는 또 새로운 종목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현덕 매니저님 오늘 그 모멘텀이 확실했지만 여기에 숏커버링이라든가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크게 올랐던 2차 전지주들 하락이 멈췄잖아요. 매니저님이라면 살짝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가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2차 전지 그 소재 기업들이 대형주만 올라갔던 건데 저는 아직 더 간다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조정을 기회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 다음 주에 테슬라의 지금 그 마스터 플랜 3 발표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테슬라가 아마도 이 저가형 전기차 대량 생산 계획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에 대해서 또 이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 회사까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재 기업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 셀 회사 말고요. 오늘 조정에 나왔던 소재 기업들은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시 매수 의견, 지금 구간에서 손절 혹은 익절하기보다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떨까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드디어 풀리는 규제. 오늘 그 네. 로봇, 자율주행 로봇 이야기가 좀 맞아요.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규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개발에도 시험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그랬던 건데 그 자율주행 로봇 규제를 풀어버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인도에서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푸는 것이 지금 국회에 이제 법안 소위 통과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전체회의 통과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도로교통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로봇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통행 가능한 것이 지금 국회 소위 문턱을 통과됐고요. 추가 입법하고 이제 하위 명령이 마련되면은 자율주행 로봇 실제로 이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1일 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이소위 통과됐고요. 24일 날 전체 회의를 통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자율주행 로봇을 테스트 못했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몇 개 기업들만 이 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 테스트하고 있던 건데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기준이 생긴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떤 그 법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법안을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는 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가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규제안 발표와 함께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전체적인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힌트로 포커스가 자율주행에 맞춰져 있어요? 로봇에 맞춰져 있어요? 둘 다 수혜인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율주행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 네.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모멘텀이 큰 네. 그 기업 어떤 기업일지 여러분들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트렉스. 네. 역시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자율주행 로봇주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터레스 말씀드리는 건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재작년도 사상 최대였는데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 매출액이 5,685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88억, 거의 600억 나왔는데 지금 모터레스의 영업이익 6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퍼가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번 연도는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실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풀리는 규제로 인해서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율주행에서 뭐를 담당하고 있냐면은 이 주력 제품이 바로 이 센터페시아의 IVI, 바로 이제 인포테인먼트인데 우리가 이제 차량을 보게 되면은 이 중앙에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가 주력 제품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차량과 어떤 사람의 의사소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지금 현대 기아차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태하고 인도, 멕시코, 베트남에 이어지는 그 이머징 마켓에서 모터레스가 독점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구글의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인증을 받았는데 결국 이 소프트웨어 쪽은 또 구글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글의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인증을 좀 받으면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율주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를 현기차에 좀 독점 공급하고 있고 구글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 실적과 잘 나가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규제가 풀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약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가요. 오늘부터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를 길게 보시면은 사실 자율주행이
실제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좀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시세가 안 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그 규제가 풀리고 있다는 이야기고 오늘 풀리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전체 회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아직 재료가 안 났다는 거죠. 그 재료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19,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5,900원으로 어제 저점 정도를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모트렉스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자율주행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 기업이죠. 목표 주가 19,500원, 손절가는 15,9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네. 현 구간 한 4%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는 또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을지 키워드 볼게요. 바이오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지금 확실한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제약 바이오 내에서 확실한 모멘텀으로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몇 없거든요. 몇 없는데 네. 올라가는 종목들은 막 상한가를 들어가잖아요. 뭐 카나리아 바이오라던가. 카나리아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상당히 쌉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멘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바이오가 좀 불안하거든요. 지금 재무가 안 좋다 보니까 불안한 건데 근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하소연하는 건데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못했던 건데 그걸 밀어줄 수 있는 5개년 계획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온 게 아니라 3월 달에 그걸 발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기총회거든요. 이 정기총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런 계획을 공개한 건데 3월 달에 국내 제약바이오를 이제 육성할 수 있는 5개년 종합계획을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3월 달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재료가 아니라 3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가 다시 좀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내용 좀 보게 되면은 바이오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 역시 이 어떤 그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 규제 혁신 로드맵을 좀 발표한다는 이야기고 생산 연구 인력 11만 명 양성 방안을 포함해서요. 중장기 비전의 수립을 발표할 텐데 지금 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사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좀 많이 처져 있고 작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글로벌 위기의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로드맵을 좀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오 쪽이 재무가 좀 안 좋다 보니까는 공매도가 유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매도가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는 풀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공매도를 풀려면 바로 매수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이 바닥에 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떤 호재 하나 나오면 상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매도가 많이 있고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은 뭐 개별 기업들의 임상이라던가 뭐 그들의 기술력보다 네. 정부의 지원이 하나의 모멘텀이었네요. 그러니까 임상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건데 네. 여기에 정부 정책이 있고 사실 공매도가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약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공매도 호재가 나오면은 이게 매수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다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을 네. 텐데 열심히 준비해서 한 종목을 또 발굴해 왔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종목 보시죠. 네. HLB를 갖고 오셨네요. 네.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엊그제 상한가 갔다가 네. 그것도 공매도가 풀리면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 충분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 접근한다면은 다시 한번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건데 일단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리보세랍이라는 그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지금 병용 투여를 통해서 이제 임상 3상 결과 나온 건데 중국의 그 캄넬리주맙이라는 그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리보세라닙하고 캄넬리주맙하고 병용 투여했을 때 효과가 좋게 나온 거 3상 결과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치료제와 이 HLB 치료제 병용 투여했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병용요법에 대해서 지금 1차 치료제로 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1차 치료제 허가 나온 건데 병용요법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똑같이 미국과 유럽에 지금 시청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중국이 뭐 유럽이나 미국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병용요법이 이제 치료제를 허가 났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좀 승인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명확한 호재가 대기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물적 분할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 선박 파이프, 그러니까 선박 및 파이프 기업을 따로 떼어내서 바이오 쪽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물적 분할할 때 그 많은 기업들이 알짜배기는 기업들이 다 가져가고 소액주주는 오히려 좀 못 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하게 되면은 소액주주한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가 강제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준 이 수급 주체가 지금 매수 청구권을 쓰기 위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공매도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으려면 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물적 분할하게 되면은 공매도가 강제로 쇼커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게 바로 급등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HLB 중 상당한 양의 지금 공매도 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님이 병역요법을 통해서 중국 허가받았고 미국과 유럽 대기 중이기 때문에 그런 가지도 보자라는 거고요. HLB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 한번 급등 나왔다가요. 지금 충분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5일선에 근접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 정도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2,7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전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43,000원, 손절 가격은 32,700원 제시해드렸어요.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정리 또 어디서 해볼까요? 네. 4시에 좀 무료 방송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SBB테크, 그다음에 LG테크놀로지 다 급등하고 있죠. 4시에 또 내일은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연도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